현대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은 자유로운 무역과 국제적 분업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굴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야심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충돌은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두 고래 사이에서 가장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산시설은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동시에 한국 반도체 설계의 핵심 원천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중국으로의 장비 반입을 중단하라고 압박합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한국 기업들을 향해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잡는 순간 다른 한쪽의 거대한 시장이나 기술을 잃을 위기입니다. 과거 반도체 전쟁은 주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은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정학적 충돌입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의 발전은 반도체를 두뇌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의 군사적, 경제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은 칩스법, 칩스 액트를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 설비 확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가혹한 조건이 붙습니다. 중국 역시 기술 자립을 외치며 수조 원의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정교한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아직 우리가 압도적이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대만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면 우리 공장은 멈춰설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중국 시장을 외면한다면 삼성전자 매출의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처럼 기술 주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슈퍼올리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ASML처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지키면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며 경쟁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격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요구 조건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글로벌 기술 패권의 핵심 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발 최후 통첩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생존을 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눈치를 보는 단계를 넘어 확고한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초격차 전략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노 공정 기술은 한국을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 유지시켜줄 것입니다. 기술 자립은 단순히 설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의 국산화를 의미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하되 기술적 종속에서는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범용 반도체와 고성능 반도체를 철저히 분리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외줄타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뭉쳐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기술 강국들과의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만이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국익과 기술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폭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자국 우선주의는 오히려 글로벌 협력의 끈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술 동맹의 리더가 되는 것이 한국의 최종 목표여야 합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숱한 고비를 넘기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글로벌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멈추지 않는 혁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권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길을 걸으며 기술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신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기업과 국가를 가르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유연한 전술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이제 세계의 표준이자 기준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우리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쟁취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 머지않았습니다. 인프라와 인재, 그리고 정책의 삼박자가 맞물려 돌아갈 때 시너지는 극대화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경제적 부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뿌리 깊은 기술력을 키워나갑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 코리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반도체 전쟁 속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되고 우리의 기술이 미래가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